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역영어의 이제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험 준비 때문에 아픈 머리를 잠시 옆으로 눕히시고 전체적으로 국제 비즈니스 사회에서의 그 영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활용 방법,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대하는 그런 의식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무역실무와 영어를 가르치는 이런 강사가 되기 이전에 똑같은 일반 직장인과 같은 회사 생활을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해외 영업에서 제가 체험하였던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 그리고 또 현직에서 또 영어를 강의를 하면서 여러 직장인들을 가르치면서 얻었던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영어에 대한 이야기들, 느낌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면서 같이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여기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순전히 저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저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이러한 면도 있구나 해서 어떤 균형 잡힌 그 영어의 시각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데, 그 바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무역 영어에서 국제 비즈니스에서 사용되는 이런 영어를 바로 비즈니스 영어라고 하고, 그것이 특정적으로 상품의 매매, 거래를 위한 그 무역에 쓰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무역 영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통 국제 비즈니스 영어다 그러면 그것이 매매를 수반하는 것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행사를 유치한다든지 뭐 투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개로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한 90% 가까이는 전부 다 상품 매매를 기반으로 하는 영어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역 영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비즈니스 무역 영어다 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즈니스 무역 영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현재 대부분의 직장인들, 무역 관련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물류, 항만, 제조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무역 영어를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무역 영어는 어떤 것이고, 이것을 잘 하려면 선행적으로 어떤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 무역 영어를 일단 잘 하시려면은 바로 이제 비즈니스하고 이제 비즈니스 영어하고 무역 영어하고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이것에 기반이 되는 무역 실무를 먼저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역 실무를 잘 알아야겠다. 제 아무리 영어를 날고 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배웠던 여러 가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서 사용되는 용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해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무역 실무 절차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항들, 그리고 또 경험적으로 취득되는 여러 가지 실무 경험들, 이런 것들이 총계 망라가 되야지만이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비즈니스 무역 영어를 잘하는 무역 실무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우선 갖춰야 되겠다. 그 다음에 무역 실무를 배우시면서 바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통하는 그러한 영어, 즉 무역 어휘를 이제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UCP라든지 인코텀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비엔나 협약이라든지 또는 기타 무역 이론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죠. 신용장이라든지 BL이라든지 뭐 패킹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퍼포먼스 인보이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무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바로 공통 무역 언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역 실무에서 취득한 무역 영어를 잘 습득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먼저 잘 아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무역 실무와 무역 영어 이거를 갖추게 되면 바로 이제 무역 영어가 되는데, 이 두 가지만 갖추고서 또 영어를 잘할 수는 없겠죠. 무역에만 한정돼서 사용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상대방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뭐 미국을 갔다, 뉴욕을 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출국 수속도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택시도 잡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호텔에 가서 또 체크인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서 이제 머물게 되면 나와서 이제 술집도 가게 되고, 그래서 뭐 바에 가서 술을 한 잔 곁들이면서 옆에 있는 외국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거기서 이제 무역영어를 할 수는 없죠. 그죠? 거기에 있는 종사하는 어떤 종업원들하고 신용장이다, 비리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또 이제 별도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회화다, 생활회화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회화를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그 직접 어떤 그 파트너의 그 사무실을 방문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쭉 무역실무와 무역영어에서 배웠던 그런 어휘를 총망라해서 바로 격식을 갖춘 영어를 이제 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포멀 잉글리시를 하게 되는데, 포멀리티를 같은 이제 잉글리시, 그래서 그것은 이제 비즈니스 잉글리시 켜죠. 그래서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게 비즈니스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영어를 어떤 직장인들이 구사를 하게 된다. 그럼 바로 선행적으로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거의 숙지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비즈니스 영어가 되겠는데, 이 비즈니스 영어는 말 그대로 격식만을 갖춘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바로 격식을 떠난 그 비격식, 인포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서바이벌 잉글리시, 생활 영어 회화라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에 이제 총망라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영어 강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비즈니스 영어는 뭐라고요? 영어의 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습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바로 이제 포멀과 인포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갖춰야지만이 진정한 그 영어를 잘한다. 그리고 실제 국제 무대에서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어떤 언어 구사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바로 이제 이 비즈니스 영어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바로 라이팅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스피킹은 물론이거니와, 뭐 리스닝, 리딩 이런 4대의 영역들이 바로 이렇게 포멀과 인포멀을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이제 구사하는 단계가 바로 비즈니스 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토익 시험을 많이 이제 치르게 되는데, 토익이 뭡니까? 바로 이런 비즈니스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인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토익이 여기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토익을 보게 되면 그 토익 자체에 나오는 그런 어휘라든지 표현을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비즈니스 영어를 테스트하는 것이 토익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토익을 공부한 사람은 99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거꾸로는 못 가죠. 토익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하더라도 여기에 가서는 죽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험을 위한 그런 토익을 준비했다라면은 고득점을 얻었다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득점에도 이제 불구하고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 이러한 방향으로 시작을 한 사람은 여기서도 상당한 그 토익이라든지 일반 영어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되지만, 역으로 토익만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배워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비즈니스 무역 영어를 잘하려면 이것을 갖춰야 되고, 물론 여기서 이제 이것이 쭉 종합돼서 이제 나오게 되면 뭡니까? 바로 이제 다양한 그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제 기획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팀을 이끌게 되는 어떤 그런 간부적인 위치에 서가지고 이것을 이제 총 아우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단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이 무역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영어를 피해서는 도저히 업무를 볼 수가 없게 되죠. 설령 무역회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는 어떻습니까?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이 부족하고, 철이 많이 나긴 합니까? 석유가 많이 나긴 합니까? 그죠? 이 지하자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아주 그 미미한 양이 이제 이렇게 산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해외로부터 이제 원재료를 들여와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가소득을 올려서 수출을 하게 되는 바로 이런 임가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산업의 특징이죠. 그래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에 좌우지간 이 영어는 우리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무역이라는 업에 뛰어들었다. 자, 다양하게 영어를 구사하시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무역업에만 이제 한정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역업에 일단 뛰어들게 되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건 외국과의 거래란 말이에요. 바로 외국과의 거래라는 것은 그 나라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바로 의사소통 수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외국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중남미하고 한다, 아프리카하고 한다, 그 다음에 뭐 아랍하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거래처가 생길 때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다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일본하고 거래한 데서 일본어를 배우고, 중동하고 거래한 데서 아랍어를 배우고, 러시아하고 한다고 해서 또 러시아어를 배우고, 이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바로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만약에 뭐 이란 사람이 어떤 무역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배우겠습니까? 중국어를 배우겠습니까? 일본어를 배우겠어요. 그죠? 그 사람도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외국인과의 교류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게 바로 이제 영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를 진정 잘한다 또는 어떤 직장에서 잘 구사한다 하는 것은 바로 다양한 외국인과의 그런 거래에 있어서 제한 없이 거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러한 첫 걸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역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게 되면 바로 무역이 이렇게 어떤 흐르는 강물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강을 건너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배가 있든지 뭐 다리가 있든지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배가 있거나 다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바로 이 무역이라는 큰 강을 건너려면은 바로 영어라는 다리 또 영어라는 배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럼 나 영어가 싫으니까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 거의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아울러서 무역업에 또는 이렇게 수출입에 종사를 하게 되면 영어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옵션이 아니다. 이거 옵션. 내가 막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보면 이제 영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똑똑해요. 아주 외모도 준수하고 그 다음에 아주 학벌도 좋고 누가 봐도 아주 1등 신랑감이 더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영어를 이제 못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모든 그 지식과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도매금으로 확 넘어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뭐 세속적으로 말하게 되면 바보가 되는 거죠. 멀쩡한 사람들 영어 앞에서 순식간에 이제 바보가 되어버리죠, 그죠? 바로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재의 세태인데. 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거부하려고 해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런 그 강력한 그 영어의 어떤 회오리 바람이다. 바로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직장인들 늘 그러죠. 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영어를 잘해야 된다 하고 늘 낯가리고 그것을 항상 그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직장인들이나 또 과거에는 이제 그 대학생들이 많이 가르쳤고 역시 지금도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지만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강을 이렇게 봤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영어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두 사람 다 이 영어의 강이 너무 넓어서 어떻게 갈까 하고 동일 현상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출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 계속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배가 지나가지 않나, 뭐 언젠간 여기 다리가 쓰지 않겠지 하고 허구한 날 생각만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쭉 갑니다. 다리는 어디 있는지 배는 어디 있는지 스스로 찾아 나서서 바로 이쯤 가가지고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코스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바로 뭐랄까요, 노력 없이 이제 얻어지기만 바라게 되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가게 되죠. 바로 이 사람은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초등학교 영어든 중학교 영어든 계속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드디어 자기만이 원하는 이런 다리를 건너게 되는 아주 인내심이 있고 끈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이런 사람 A, B라고 구분을 짓게 되면은 A라는 사람은 영어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 바로 영어 공부에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뭐 서점에 가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책을 구입을 한다든지 뭐 학원에 등록을 한다든지 어쨌든 그 영어를 공부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되죠.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생각만 하고 이제 서점을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떤 책을 보게 되죠? 뭐 한 달이면 끝나는 영어, 6개월이면 끝나는 영어, 그래서 영어 이것으로 끝내준다. 뭐 이래가지고 아주 그 단기간에 어떤 그 속성만을 노리게 되는 그런 책들만 찾아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어 학습법에 관한 거, 영어 그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가면 배가 있고 어디에 가면 다리가 있는지 그거 요령만 가르쳐주는 이런 학습법에 대한 책만 자꾸 사게 되죠. 그러나 이 사람은 바로 배가 어디에 있든지 또는 다리가 어디가 있든지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면은 바로 그것을 내가 찾을 것이다 하고 한 가지의 지향점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이런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두 타입 중에 어느 한 타입, 특히 B 타입에 속한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영어를 해야지 하고 말만 그렇게 또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발걸음을 돌려서 자신이 직접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뛰어드는 적극적인 그 사고방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에 있어서 영어는 이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이제 변화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역삼각형의 역삼각형이 아니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의 어떤 계층을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밑에 사원이 있고 그리고 이 밑에 간부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뭐 사장님이나 이사급들이 여기에 포진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입사를 할 때는 동등하게 왔지만은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점 길이 좁아지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좋은 보직이 뭘까? 좋은 보직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 수준이라든지 급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그런 것을 바로 좋은 보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좋은 보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고 경영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만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은 사장님이 결국은 밑에 직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발전 계획을 비전을 수립하고 이러진 않죠. 그죠? 바로 밑으로부터의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러한 중간 간부나 이사급에서 그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또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그다음에 우에 이제 그 대표자들에게 건의를 하고 그것을 또 사업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기획하고 그 다음에 분석력, 이런 것을 이제 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업무 성과가 뛰어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저 상류층에 이쪽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잘 하려면은 무엇이 선행적으로 와야 됩니까? 결국은 정보력이 되겠죠. 많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를 누가 먼저 선점을 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가공, 분석, 예측을 해가지고 바로 위의 경영진이 정확한 판단을 낼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느냐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정보는 어디서 얻게 됩니까? 전부 다 거의 뭐 요즘은 99.9%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벌써 우리가 접속을 할 때 그러한 정보를 얻을 때 한글로 된 그 정보를 검색하는 사람하고 영어로 검색하는 사람하고는 정보의 그 처리 속도 그리고 분석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하늘과 땅 차이다. 왜냐하면 한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부담 없이 그것을 접속해서 읽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한글로 된 것을 어떻게 찾아냈다. 그렇게 되면 벌써 수십만, 수백만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그런 정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러면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고급 정보들이라는 것은 바로 세계의 여러 유수 기관들, 단체에서 쏟아내고 있는 매일매일의 그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정보가 되겠죠. 바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영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어의 그 아티클, 그런 기사라든지 뉴스라든지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은 이런 보급 정보에 접속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회사에서 어떤 판단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가 바로 한계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인터넷에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주소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영어를 팍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에 이제 두려움을 느낀 사람은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이거 뭡니까? 크로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확 닫아버리죠, 그죠? 그러나 최소한 이제 영어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하고 관심이 없는 분야라 하더라도 이게 대체 뭐지? 해가지고 한 번쯤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이 창을 닫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컴퓨터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컴퓨터가 어떤 시스템 에러가 났다. 그러면 바로 이제 다운이 되면서 또는 에러가 나면서 메시지가 쫙 뜨게 되죠, 그죠? Your system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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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뭐 어떠한 장애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영어로 쫙 뜨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내 컴퓨터가 무슨 이상이 있는가 해서 적어도 그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바로 확 닫아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AS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컴퓨터가 이상하다, 증세가 어떤데요? 무조건 모르겠다, 그죠? 무조건 모르겠다, 안 된다, 부팅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어떻습니까? 바로 정보에서 그것을 접근하는 속도, 그리고 정보를 태할 때 부정적, 긍정적인 태도의 차이,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갈라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조직사회에서, 이런 회사에서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이 이제 제한이 되죠. 그래서 좀 속되게 제가 표현을 하면은 바로 어떤 회사 내에서 이런 영어를 잘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출세에 지장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직장에서 또는 어떤 자기 사업적인 영역에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하는 것에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어떤 갈등적인 요소에 의해서 자신을 굉장히 번민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주범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충분히 제가 비즈니스 무역 영어는 무엇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영어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이제 영어를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저도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영어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팠죠. 머리가 아프면 지금도 뭐 여전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가장 그 공포의 소리가 그 전화 벨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이메일로도 이제 많이 그 정보를 이제 교환하지만은,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대부분 전화 또는 이제 팩스로 움직이게 되는데, 외국에서 이제 전화가 오게 되면은 보통 시차 때문에 전화가 오는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일정하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1시 반경 이쯤에 이제 바이어로부터 이제 전화가 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11시 한 25분이나 뭐 이래 되면은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해가지고 뭐 식당을 간다, 뭐 거래처를 나간다 해서 자꾸 외출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만은 그것도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제 알게 됐죠. 바로 이 시간에 외국으로부터 전화가 오니까 이것을 전화를 안 받으려고 다 도망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혼자 남아있다가 전화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전화 영어에 대해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으니까 막 황당해가지고 머리 막 식은땀 나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은 한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오케이, 팩스 미 이러는. 시큰 들어놓고, 그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오케이 해놓고서는, 결국 나중에 팩스미 그러죠. 그럼 상대방은 한 5분, 10분 시큰 떠들었는데, 다시 한번 네가 한 말을 팩스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이제 황당하겠어요. 그죠? 바로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전화를 받아가지고, 상대방이 외국인이다. 벌써, 헬로우 소리만 들리면은, 제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계장님 전화 왔습니다. 그럼 계장님도 역시 전화 받고, 딱 보면 그때가 헬로우. 그렇게 되면 또, 과장님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수화기가 릴레이가 돼가지고, 빙빙빙 돌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외국인이 하도 이제, 속칭 이제 열받았다. 근데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죠? 저희들이 이제 전원 집합한 적도 있죠, 그죠? 도대체 어떤 새끼들이 전화 받는 거야, 이래가지고, 다 집합시켜가지고, 요즘 말로 많이 깨졌다. 네? 그런 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저도 그런 기억이 굉장히 참, 지금 생각해보면은, 무척 재미있는 그런 에피소드고, 그때 당시만은, 생각을 해보면은, 상당히 죽을 맛이죠.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 저 입장에서도 여전히, 영어는 그렇게 이제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어를 뭐 거의 뭐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영어를 막 시작하지만은 통상적으로 한 10년을 영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10년이라는 것은 영어의 그 학제의 커리큘럼상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구사하고 활용할 그런 시간을 총 더해보면은 글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학창 시간을 통틀어서 한 2시간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한 그 시간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아마 2시간도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실세 이렇게 영어를 10년을 뭐 했다 그런 것은 좀 과장된 얘기고, 바로 이제 그러한 10년의 그런 세월 동안 우리가 이제 영어라는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 계속 같이 영어와 생활을 해왔다. 그러니까 영어를 이제 영어랑 같이 생활을 하지만은 영어를 전혀 쓰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로 이제 계속 무의식적으로 이제 흘러왔던 그런 시간들이 바로 10년이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간과한 채 많이 그러죠. 10년씩이나 영어를 배우고도 영어를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은 그런 질문을 이제 많이 받게 되죠. 영어를 도대체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좀 몇 년을 하게 되면 마스터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리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세칭, 자칭, 타칭, 유명한 그 영어 강사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매일매일 10분이든 20분이든 늘 틈을 내서 영어를 꾸준히 하라. 바로 이런 얘기를 하죠. 영어 공부의 왕도를 이야기할 때. 그런데 이것은 틀린 말일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영어를 하루에 10분이든 20분, 30분이든 이렇게 꾸준히 한다라는 이 얘기는 바로 영어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른 사람이 그 단계에 오른 영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최소한의 시간이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10분, 20분 이렇게 매일마다 짤막짤막하게 영어를 해가지고 영어를 상당히 유창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현실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지금 현재의 그 기본기가 닦여 있지 않는 그런 초보자 수준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의 하루에 두세 시간씩 또는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이래가지고 영어와 생활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그 소나기를 맞듯이 막 퍼부어가지고 한 2년 정도는 바짝 퍼부어야지만이 비로소 어떤 영어의 그 틀이 잡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어를 이제 가르치다 보면은 제가 하는 그러한 영어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패턴을 쭉 보게 되면 결국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그러한 영어의 어떤 기초 실력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 자신이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할 때 어학이라는 건 그래요. 할 때 바짝 해둬야지 그것을 찌끔찌끔 하다 보면은 그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흐름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중도에 포기도 하게 되고 많이 이제 지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를 초등학교 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한 20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탔다. 그래서 한 40세, 50세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자전거를 배웁니까? 안 배우죠. 자전거가 있으면 바로 올라타가지고 페달을 밟고 나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몇 번은 띠뚱띠뚱 해도 금방 감각을 찾아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영어도 이제 마찬가지죠. 할 때 바짝 해두게 되면은 이렇게 해두게 되면은 그때 막 퍼부었던 그런 영어 실력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고, 그러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자신이 축적됐다는 영어가 바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이렇게 이해도 바짝 당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잊어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시험으로 배우는 영어, 특히 토익이 이제 대표적인 영어가 되겠는데, 시험을 해서 배운 영어는 자신이 목표한 그런 점수만 딱 따게 되면 거기에서 맥이 탁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토익에서 배운 영어는 한 3, 4개월만 지나버리면 이 머리가 텅 비어버리죠. 백지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영어가 몸에서 체화되지 않았다. 인바디되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증발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체화시키는 그런 영어를 한 2년 정도 하셔가지고 그것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매일마다 10분이나 20, 30분씩 계속해서 영어를 접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잘한다는 이 기준은 뭘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어를 잘한다 하고 이제 말을 할 때 그 영어를 잘한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두고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외국인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유롭게 이제 의사소통을 한다.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영어 참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영어 원서를 갖다 놓고 그것을 잘 읽는다든지 또는 영자 신문을 읽는다든지 또는 레터를 쓴다든지 그거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영어 잘한다.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참 우리가 어떤 그 영어를 대할 때 상당히 그 편견에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영어를 잘한다는 그 기준은 뭐냐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자는 공부를 참 잘해 한다는 기준하고 거의 맞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이렇게 되돌아 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뭐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한다. 수학은 잘하는데 또 국어를 못한다. 이런 건 없었죠, 그죠? 보통 우등생들 보면은 전 과목에서 골고루 아주 그 고득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학생을 보게 되면 저 자식은 참 영어를 참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어를 말할 때는 바로 이런 스피킹 능력만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말을 이제 한번 생각을 딱 해보게 되면은 어떤 코미디언이라든지 개그맨이라든지 뭐 희극배우라든지 이렇게 쪽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막 웃지만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한국말 참 잘해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죠? 참 웃기게 말한다, 재밌게 말한다 이러지 한국말을 잘한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말을 잘한다라고 할 때는 어때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올 때 그죠? 어떤 근거가 이제 확실히 제시가 되고 그것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딱 되면서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느낌을 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참 말을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또 시사 대담을 한다든지 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쳐 보이고 그다음에 논리를 입증하는 그런 것을 쭉 보게 되면 우리는 저 사람 참 공부를 많이 했고 참 말을 참 잘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영어로 딱 대입을 시켜보면 어떻습니까? 영어에서 말 듣고 말만 잘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말을 갖다가 쓰여진 것을 읽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글로 표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즉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바로 문맹이라고 그러죠. 그죠? 일리트로시. 제 주변에도 속칭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막 제스처도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빠다 발음을 굴리면서 이렇게 영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또 학생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러죠. 네가 지금 한 말을 한번 영어로 한번 써봐라. 그러면 못 씁니다. 응? 아주 짤막하게 말을 하고 그걸 한번 써봐라. 그러면 못 쓴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것이 수반되지 않고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즉 대화로서 이제 영어를 배운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스트리트 잉글리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의 어떤 상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웠다든지 기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게 되면 바로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그죠? 읽거나 쓰지 못하는 그런 절름발의 영어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영어를 잘한다. 라고 말을 하게 될 때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총 아울러서 말도 잘하고 듣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쓰기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영어를 잘한다. 마치 한국말을 참 잘한다. 하고 동일한 그런 선상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균형 잡힌 그런 시각으로 이제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교육률이 높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나가지고 쭉 성장을 하면서 학교에 가서 문자를 배우지 않는다. 자, 그렇게 되면 살아가는 데는 어떻습니까? 뭐, TV에서 나오는 소리 다 듣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한국말도 구사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신문을 하나 읽을 수 없고 책을 읽을 수 없고 바로 의사를 이렇게 글로 전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같은 건 아예 사용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죠? 바로 그것이 바로 절름발의 영어고 그것이 바로 이제 문맹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이런 의사소통
듣기 말하기에만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스스로 이런 문맹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균형 잡힌 그런 영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어를 배웠을 때 영어가 참 어렵다. 그래서 저한테 영어를 좀 쉽게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고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은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영어는 과연 어려운 것인가? 영어는 어려운 것인가? 라는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국어가 아닌 외국어는 다 어렵다. 그죠? 중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아랍어도 그렇고, 자국의 언어가 아닌 타국의 언어를 쉽게 배운다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 그죠? 단지, 그 배우는 시간을 단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제적인 그런 시간 투입을 봤을 때 얼마나 효율성 있게 빨리 언어를 습득하느냐, 그런 차이이지 그것이 결코 쉬운 수단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그 영어가 왜 세계 공용어가 됐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먼저 세계 공용어가 되는 것은 이유는 간단하죠. 처음에 대영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했고 그 바톤을 이어서 지금 이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어떤 슈퍼파워, 초강대국으로서 이제 리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영어의 힘이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세계의 그 역학적인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렇게 강하고 영어가 지금 보편화된 그런 영어가 됐다 하더라도 영어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거다. 그럼 과연 그것이 common language에서 세계의 그런 공통 언어로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말이죠, 중국어나 한국어가 그 세계의 공용어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한국어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어가 세계의 표준 언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난감한 일이죠. 거의 수만 자 이상에 이르게 되는 여러 가지 그 표의 문자를 다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발음의 어려움,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양한 그런 큰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토속적인 말, 그런 것들이 다 혼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어로 된다는 것은 참 아직도 그 세월이 많이 가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보다는 아마 상당히 그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국어를 쉽게 말을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때는 무지하게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 있기 전에 불어도 있었고 독일어도 있었고 세계 강대국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왜 유독 영어만이 그것이 됐을까 하게 되면은 그만큼 영어가 다른 나라 언어보다는 상대적으로 배우기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계적인 공통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순한 언어 구조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영어가 세계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어떤 숙명적인 것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자유롭게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것이 고급이든, 그 다음에 짤막짤막한, 워드 투 워드, 단어와 단어를 이야기하던, 그런 것들 다 떠나서 세계 어디 가도,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언어가 이제 영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영어를 왜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가 하는 그런 바탕을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여기서 이제 미국인이라는 것은 네이티브 스피커를 다 총칭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죠. 그럼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고 싶으냐 하고 물어보면은 한국말 하는 것처럼 시원시원하게 하고 싶다. 그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러죠. 꿈 깨라. 평생 영어 해도 그 정도 수준에는 갈 수 없다. 꿈 깨라. 한국에 자라나서 된장찌개 먹고 김치 먹고 이런 사람이 20년 이상 산 사람이 어떻게 네이티브 스피커와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겠어요? 바로 언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시대, 문화, 정치, 경제, 음악
이런 것들이 음식 이런 것들이 쭉 막 나가져 가지고 이제 그 의사가 표현되는 것이 바로 한 나라의 언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로 영어를 한국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어제 뭐 나이트 가는데 말이야, 또 물도 안 좋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 술을 막 이빨 마셔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그것이 막 생각 없이, 그죠?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 유행하는 어떤 유행어까지도 전부 다 흡수를 해가지고 말을 구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가 수준이 되겠죠, 그죠? 바로 그런 것은 그 나라에서 살지 않으면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언어는 어때요? 고여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해서 새로운 유행어가 나오게 되고, 또 새로운 말이 탄생하게 되고, 그런 것을 그 나라에서 태어나서 배우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잠겨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바로 자국어를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야, 내가 어제 뭘 먹었는데, 그 아주 입에서 착착 감기는 맛이 말이야. 속에 싸르르 하면서 말이야. 아주 컬컬하고, 참 좋더라고, 시원하더라고. 이렇게 어떤 음식을 말을 할 때, 그것을 영어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한국말로 그렇게 하면 그것이 대충 어떤 감각인지 다 알 수 있게 되죠, 그죠? 바로 이런 것들, 미국 사람과 똑같이 얘기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부 다 알아들으려고 하고, 바로 그러한 그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영어에 대해서 너무나 큰 욕심을 내고, 너무나 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가 어렵다. 그래서 결론을 딱 지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먼저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부터, 그래서 내가 업무에 필요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영어부터 먼저 섭렵을 하셔가지고 차근차근히 그 범위를 넓혀가시다 보면은 어느새 그 영어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내 친구처럼 아주 친한 그런 동무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이제 얼마나 어렵냐 보게 되면 저는 전에 그 산악자전거를 타고 이러면서 취미 활동을 하면서 그 로버트 할리 아시죠, 여러분들? 그 한국에 이제 부산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투리를 구사해가지고 굉장히 그 즐거움을 주는 그런 친구인데,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지만은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 코미디 프로그램, 폭스클럽이니, 개콘이니, 우차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걸 우리처럼 웃지를 못해요. 우리는 막 웃지만은 그 사람은 웃지를 못해요. 바로 뭐죠? 그 코미디 안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어떤 영화를 패러디한 거,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 옛날에 그 궁중의 역사, 음식 이런 것들이 쭉 막 나가져가지고 바로 하나의 코미디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체화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을 절대 이제 공감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토크쇼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도 재미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 막 웃죠. 프렌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참 썰렁하기 이럴 데 없지만 그 사람도 웃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아심을 가지게 되죠. 저거 웃기지도 않는데 왜 웃을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시사하는 바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코미디언이 지금 이제 젊은 코미디언이 이제 돌아가신 어떤 이주일 씨의 어떤 그 성대를 이제 그 모사를 해가지고 어떤 걸 또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막 웃지만은 바로 이주일 씨의 그런 그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던 그 한국에 있는 외국인은 한국말을 아무리 잘해도 그걸 웃을 수가 없죠. 도대체 그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니까 바로 이와 똑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나라에 거주하는 그 나라의 그 국민처럼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범위를 팍 좁혀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써먹어야 될 필요한 그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자. 그러면은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 리스닝이 잘 안 된다, 그죠? 뉴스를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드라마를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하나도 안 들리다. 워싱턴, 그다음에 부시만 들리고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데,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네가 지금 그 CNN이라든지 AP라든지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스크립트를 하나 출력을 해봐라. 그래서 스크립트를 출력을 해가지고 과연 네가 이것을 읽어서 이해가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봐라. 그죠? 그래서 원고를 딱 출력을 해가지고 봤을 때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즉 다시 말해서 써져 있는 것도 읽지 못한 사람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네가 무슨 수로 그거 들어서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 그 실력의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리딩력이 우선 수반돼야 되겠다. 그 우리가 이제 리딩을 하라 그러면은 대충 그래요. 책을 딱 보게 되면은 대충 이제 몇 개의 단어만 막 끼에 맞춰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스토리를 연결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그건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는 것은 대충이죠. 대충 러프하게 그죠? approximately하게 대충 이제 알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국 그 소설을 읽게 되면은 어떤 문장이 탁 나오게 되면 이 문장 참 아름답다. 그다음에 이 구절이 내 가슴을 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떨리게 되고 한 번씩 눈시울도 붉게 되고, 그런 감정이 과연 원서를 봐가지고 여러분이 탁 느껴오냐 이거죠. 그죠? 만약에 그것이 탁탁 느껴올 정도가 됐다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충분히 리딩이 된 사람이에요. 그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우리는 리딩을 하라 그러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 활제가 주는 어떤 스토리, 그걸 파악하는 데만 급급해가지고 진정한 그 글자가 주는 의미, 그래서 전체 문장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건성건성으로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책을 한번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설령 이렇게 어떤 방송을 통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먼저 잘 듣기 위해서는 그 리딩에서 리스닝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문장이 탁탁탁 지나갈 때 바로 그것이 순차적으로 막 이해가 돼서 흘러갈 정도의 그 리딩력을 먼저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리딩력을 갖춘다는 것은 바로 문장의 구조, 순서,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것을 말하게 되고, 바로 이제 그러한 카테고리가 여기서 배웠던 그러한 어떤 흐름,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리스닝을 할 때 순차적으로 쫙쫙쫙쫙 지나가게 되죠.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생각 안 하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하면서 계속 들으면서 계속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말은 뭐냐면은 지금 하는 말을 다 이해를 하고 이제 뒤에 오는 말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장단을 맞춰서 쭉 흘러가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영어가 그 정도 수준이 되려면은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어휘 표현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고, 그러면 그 어순 감각대로 쭉쭉 나갈 수 있는 이런 막강한 리딩 실력이 있어야 되겠다. 근데 영자 신문을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자, 먼저 여기에 뭐 코리아 타임즈다, 이렇게 영자 신문이 있게 되면은 기사가 쭉 있게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이제 한국 신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먼저 신문을 탁 펼쳐가지고 전체적인 헤드라인부터 보게 되죠, 그죠?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 이렇게 굵직한 거 보고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영자 신문을 펼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헤드라인이 눈에 안 들어오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되죠. 코리아 타임즈.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하나하나 발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죠? 뭐 중앙일보다. 이렇게 되면 중앙일보라는 이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우리 눈으로 한눈에 확 들어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리딩을 잘 하려면은 영자 신문을 탁 펼쳤을 때 이런 헤드라인에 대해서 눈동자를 막 굴리고 이렇게 당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눈에 이것이 쭉 훑으면은 쫙 이게 들어올 정도, 그 정도의 리딩 실력이 갖춰져야지만이 비로소 뉴스라든지 또는 뭐 시사를 다룬 여러 가지 토크쇼라든지 그런 것들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영어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영어가 제대로 구사가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부류냐면은 바로 이제 영어가 자기가 학습한 것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영어를 배웠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게 되면, 교포가 아니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그런 방대하게 배웠던 그 영어의 어떤 지식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일단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이런 창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법적인 규칙, 그 다음에 어휘, 표현,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이 착착착착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밖으로부터 그죠? 어떤 자극이 나오게 된다. 외부인을 만난다든지 리딩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것이 딱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어떤 키가 있는 곳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1, 2, 3, 4 있으면은 우리 내가 탁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바로 아웃풋을 하게 되고, 그 인풋하고
즉 도전과 반응, 그죠? 그 다음에 충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런 순환고리를 타고 제대로 착착착 이렇게 찾아가야 되겠죠, 그죠? 바로 이것을 잘 찾아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평소에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찔끔, 여기에 찔끔, 막 이렇게 막 흩어져 있죠. 그래서 머리 구조가 이렇게 창고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만 여기 조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뭐 중학교 때 배운 거 조금,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조금, 그 다음에 토익 공부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붙어있는 거 뭐 조금, 그 다음에 영어쌤이 또 영자신문 읽으면 영어 학습이 좋다 그래가지고 또 영자신문에서 본 거 한 몇 개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파편처럼 있어요. 파편처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이제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세칭, 그게 명색이 10년을 배웠는데 10년 안 되지만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영어를 우리가 못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우리 자신을 굉장히 비하시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습득한 단어만 봐도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그럼 영어를 잘하려면 필수적으로 몇 단어를 알아야 되느냐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한 500단어 정도만 알면은 영어를 무리 없이 의사표현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제가 묻죠, 학생들한테 넌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아느냐 그러면 글쎄요 한 200개 한 300개 그 어떤 사람은 한 600개 800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영어 공부를 알다 하더라도 1000단어 이상은 다 압니다. Sitting, right, chair, table, blackboard, watch, wall, 그죠? Sitting.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영어로 옮기게 되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 영어의 어휘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막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꿰셔야 돼요. 이렇게 실력 꿰가지고 이렇게 아웃풋으로 이렇게 출력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어의 어떤 어순 구조 그리고 패턴 그런 것들을 익히셔가지고 아까와 같이 이렇게 창고가 딱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착 돼가지고 어떤 도전이 탁 오게 되면 나의 뇌 어느 곳에서 바로 무의식적으로 그 속을 탁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결과물이 탁탁탁 나와줄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잘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어 지식을 너무 비하시키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만이라도 잘 실력 꿰가지고 정리를 잘 해주자.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주 훌륭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와 영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2외국어 제2외국어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불어 이렇게 쭉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이제 부상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도 이제 한때는 많은 시간을 중국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근무를 했던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또 많은 중국 사람들 이제 대하고 또 중국어도 배우고 이제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중국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중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웠어요. 그러면 중국에 가가지고 과연 여러분은 중국 사람만 만날까?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예? 자,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기업체의 지점 그리고 지사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 클럽, 외국인 전용 클럽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서는 중국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언어, 영어만 할 수 있다면은 바로 중국에 가서도 또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그런 엘리트들을 만나서 또 사업을 또 확장시킬 수 있고 또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중국어 하나만 잘하게 되면 결국은 영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기회, 그것을 스스로 날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
그래서 영어를 중국하고 사업을 하던 일본하고 사업을 하던 그러한 사업의 속에서 또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는 또 다른 기회, 그런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구사하는 바로 영어를 반드시 배워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관심을 기울이셔야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중국어나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안 좋겠지만은 저는 절대 그렇게 어떤 언어에 편견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영어부터 먼저 배우시고 한 나라의 이렇게 국제적인 언어를 배우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의 그 활동 영역을 한 나라에다 이렇게 예속시키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제한시키지 말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영어를 먼저 다져놓고 그 다음에 이거 중국어나 일본어 또는 기타 언어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그런 날개가 바로 탁 꽂히게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뭐 두서없이 제가 그 영어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 그리고 느낌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은 저의 그 어떤 공통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한 생각의 단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그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것으로 큰 보람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무역 영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